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어제 영상에 그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가 이제 같이 간다. 같이 가는 시장이 뭐 왔거나 오고 있거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반도체는 이미 뭐 우리 시장을 지금 거의 지배하고 있는 리드하고 있는 업종이고, 또 2차 전지가 또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 지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바이오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인 자리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 일단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고, 또 2차 전지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LG 화학이나, 또 코스닥 쪽에도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LNF나 뭐 시총 상위주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이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위시로 해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또 HLB 같은 종목도 있고, 좀 굉장히 그 다양한 종목을 많이 시총 상위주에 포진한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그 종목들이 지금 최근 한 2, 3주 사이에 바짝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를 수급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거 지금 심상치 않은데 하는 느낌이 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오늘 미국의 금요일장, 그다음에 토요일 아침에 우리 마무리된 그 미국의 금요일장에서 폭등 수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다우존스가 2% 넘게 올랐고, 나스닥도 한 1%대, S&P 500도 1. 몇 퍼센트 이렇게 올랐어요. 그 뭐냐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써드렸죠. 이 미국 증시가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레벨업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 수준에서 저항받고 밀리고 또 밀리고, 고점이 명확한 그 박스권 내지는 어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과 고점이 명확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다면, 이제 그 상단을 뚫는다는 거고, 어느 정도 고점까지 이제 와 있는 상태에서 좀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던 그 지점이 돌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2500포인트가 고점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어느새 2600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국과 미국의 증시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싶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갈 겁니다. 왜? 이제 발목 잡을 게 없어요.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지나가고 있지만 2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2분기가 완전 최저점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거라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반도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만약에 혈맥이 막혀있던, 앞에 전방산업에 그 막혀있던 재고라든가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뚫리게 되면, 이러면 이거는 뭐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제 그 관련 산업 전반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뭐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최악이었죠.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5%의 실적을 내고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위시로 해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 반도체들도 그렇고,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 보면은 이게 뭐지? 이게 왜 잘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이제 선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올해 말쯤, 이제 6월 다가왔기 때문에 올해 말쯤엔 얘네들이 어떤 모멘텀을 받고 있을까? 내년에 대한, 그러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을 지날 때 지금보다 안 좋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상승. 왜? 그때 다가가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니까 지금 미리 그걸 올리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꿰뚫고 있어야 되고, 미국 증시를 보면서 힌트가 막 힌트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적나라하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미 한두 달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 2분기 들어서 또는 적어도 5월 이후에는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이 아니라 이제 구축을 해야 됐을까? 2분기를 지날 때는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인 거고, 3분기를 지날 때는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 또는 2023년 실적인 건데, 지금 5월 말 6월 정도에는 올해 말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보다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거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산업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산업을 찾아보면, 그래서 1, 2분기 때 특히 1분기에 2차 전지가 왕창 갔다면 2분기에 반도체가 지금 완전히 뭐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는요 언제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지금 20-30%씩 다 올랐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반도체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바이오가.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 올라온 거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작이고 아직도 멀었고, 지금부터도 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으면 이제 제가 볼 때 최소한 내년 말 내후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또는 폭발적인 어떤 랠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마 투자자들이 그런 큰 폭의 수익을 낼 그런 투자자들이 아주 아마 많으실 거예요. 2020년 그 1년을 관통했던 그런 증시 상황이 아마 올해 내년을 지나면서 이제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각 업종별로 그러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이 뭐지? 그리고 어떤 그 업종 내에도요, 아주 주목받는 그 특정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에는 뭐 양극재가 지금 막 엄청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덜 간 애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또 제가 이제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ETF를 이제 아예 보유를 해버리는 거죠. 그 2차 전지라는 산업, 반도체라는 전체적인 산업, 뭐 바이오라는 산업, 그래서 그 산업에 있는 이 종목이 뭘 하고 저 종목이 뭘 하고 하는 거를 아예 난 모르겠다, 그냥 다 사자라고 했을 때 ETF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고, 제가 어제도 바이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그 종목을 사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를 골라서 지금부터 그냥 모아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모아가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 제가 어저께 그 그림에서 보였던 그 기준대로 4월 초부터 6월 현재까지 상승률을 보니까 어제 소개해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11.68%인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두 달 동안 11몇 %가 올라간다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물론 아주 좋은 선택은 아니었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20%, 30%뭐 루닛이라는 종목 같으면 뭐 100% 이상 이렇게 올라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잘 골랐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는 ETF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골라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의 수급 상황을 보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 외국인 기관 또 연기금 그리고 개인들이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판 종목, 압도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1349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근데 지난 한 주라고는 했지만 주 후반에는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주 초반과 후반은 좀 엇갈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은 LG화학 98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NC소프트, 현대차,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KTNG, 신세계, DB하이텍, 신한지주, LG생활건강, 하이브, 카카오, 필라홀딩스를 많이 팔았는데요. 지금 매도한 그 양을 보면 일단 포스코홀딩스 제일 많이 판 게 1349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오른쪽에 삼성전자 산 거 보시면 8,566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7배, 6배 반을 더 많이 샀다는 거.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특정 종목에 집중이 됐어요. 어떤 종목이냐? 일단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4,726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 또 코스모 신소재 1227억 원. 코스모 신소재는 너무 재밌는 게 며칠 전에 그 이제 후배랑 밥을 먹는데 제가 3월 며칠 날 밥 먹으면서 너 그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겠노라고 앞으로 수익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겠노라고 두 종목을 제가 언급을 했다고 하면서 형 그때 그거 샀으면 수익률이 150%예요 라고 했던 그 중에 하나가 코스모 신소재였어요. 제가 두세 달쯤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하는, 벌써 18만 원까지 왔어요. 뭐 5만 원, 6만 원 하던 게 엊그제 같고, 지금 10만 원 돌파하네 만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만 9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그래서 야,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왔니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 잠깐 뭐 차트를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면 올해 1월 달에 5만 1천 원이었어요. 코스모 신소재가. 그리고 3월 20일쯤에도 9만 원대였습니다. 9만 원 정도. 근데 정확히 2배 올랐죠. 100% 올랐고, 3월 초에는 7만 원, 7만 7천 원이요. 7만 6천 원, 7천 원이었으니까 지금 두 배 반 정도가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매수를 해야겠다 싶을 때 바로바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좋은 종목들은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포스코 퓨처 M도 지금 810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밑에 보시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도 보이는데, 지금 반도체가 집중이 돼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2차 전지도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거. LG 화학을 조금 팔았긴 하지만 코스모 신소재와 포스코 퓨처 M,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아주 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포스코 퓨처엔도 810억 원어치를 샀고, 그 다음에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반도체 잘 가면 이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다. IT, LG전자, LG이노텍,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삼성전기, 무조건 반도체 잘 가면 잘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이거 아주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전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좀 반대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조금 지금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를 이제 지난주에 자동차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 기아를 기관들이 이제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을 449억 원어치를 팔았네요. 저는 지금
조금 관심을 갖고 주목할 만한 분야, 업종을 좀 고르라면 화장품, 여행, 카지노, 면세점 같은 리오프닝들이 좀 관심이 가요. 왜냐면 실적이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제 엔데믹 선언하고 나서 이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은 실적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사는 거가 너무 좋을 것 같고, 아주 고맙게도 화장품주 같은 경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카지노 다 마찬가지고 지금 여행 다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진짜 겁먹지 말고 좀 매수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요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들 중에도 막 튀는 종목들이 있어요. 몇몇 종목, 색조 화장품들 먼저 튀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벗었는데 화장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 여행주, 항공주, 항공은 좀 다르지만 여행, 카지노, 면세점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OCI, KT,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이노베이션 627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SKI 테크놀로지, 하이브,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유한양행, 현대미포조선, 삼성전기. 아까 그 후배가 두 종목 얘기했는데 하나가 SKI 테크놀로지였어요. 제가 지금 사서 올해 말까지 들고 있으면 최소 50% 수익 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후배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뭐 제 친구들, 뭐 친지들 해서 제 주변에서 이제 이 물어보셨던 분들께 여러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두세 달쯤 전에 가장 많이 제가 언급했던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2차전지들 중에 다양한 모멘텀을 포함하고 있고 또 가장 못 가고 있었던 분리막 쪽 업체인데, 근데 지금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싶어요. 진짜로 거의 100%씩 지금 수익이 다 나고 있고요. 역시 좀 눌려있는 그 종목이 한 방 터질 때, 이 업종이 꽉 막혀있던 업종이 터질 때 역시 저점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제일 강하게 가더라,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뭐 하이브나 삼성전자 우선주 외국인들은 팔았는데 기관은 삼성전자를 팔고 우선주를 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또 LG화학도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은 샀죠. 그리고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유한양행도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고 이 둘 중에 하나고, 지금 기관이 그 외국인과 기관 중에 지금 유일하게 바이오 종목을 매수한 게 유한양이라는 걸 또 보면은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구나. 엊그제 며칠 전에 제가 리포트 하나 소개해드린 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는지 글로 소개해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한양행과 이제 몇몇 그 바이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리포트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한양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실적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과 삼성전기. 지금 삼성전기 제가 반도체 잘 간다고 말씀드릴 때 아직도 멀었어요. 이 종목 과거에 이제 주로 거래되던 가격대가 17, 18만 원대거든요. 지금 14만 9,300원, 15만 원 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해서 18만 원까지 그냥 갖고 간다 하면 20%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산다 하면 200 정도 되는 거고요. 한 1억 원어치 산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언제 그 정도까지 올라갈까는 모르지만 충분히 17, 18만 원까지 갈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반도체들 움직이는 거 보면. 그래서 더 빨리 가는 종목이 훨씬 많겠지만 꾸준히 묵묵히 계속 갈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 보면 연기금은 가장 많이 판 종목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제 기관과 이제 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KT,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LG 생활건강, 네이버, 메리츠금융지주, S오일, OCI, 기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동차들 좀 흐름 안 좋았던 이유가 연기금이 팔았기 때문이고, 잘 나가던 한미반도체가 이제 꺾였던 이유도 연기금이 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하이브를 260억 원어치 매수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자, 2차전지 저 밑에 SKI 테크놀로지까지.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ETF들까지 지금 연기금이 계속 담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LG이노텍, 유한양행, LG전자, LX세미콘, 그 다음에 삼성전기, KB스타 2차전지 액티브,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이런 이제 2차전지 관련 ETF들을 연기금이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몇 주째 계속 팔고 있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LG전자,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신소재,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삼성SDI, SKI 테크놀로지, 삼성전기, 한국전력, 카카오뱅크. 자, 한국전력과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사실상 2차전지와 반도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매도, 2차전지와 반도체만 판 거예요, 개인들은. 2차전지와 반도체가 잘 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가장 많이 팔았다는 거죠. 좀 아쉽죠.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를 제일 많이 샀죠. 지금 인버스 판 것 말고는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NC소프트, LG화학, KB금융, 아모레퍼시픽, 기아, LG생활건강, KTNG, DB하이텍, 신세계, 네이버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이 중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를 통틀어서 DB하이텍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주가가 좀 약했거나 강하게 가지 못했던 약세로 전환했거나 약세가 이어진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는 걸까요? 250억 원어치 정도를 팔았고요.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까지를 일단 많이 팔았고, 삼천당제약, 메디톡스, 휴젤, 아진산업, BH, SM, 디어유, KINX, 펄러비스, 한국전자금융, 파라다이스까지를 외국인이 많이 던졌습니다. 일단 엔터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바이오와 반도체 일부가 보이지만 이걸 가지고 바이오와 반도체를 팔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매수한 종목들 봐도 이제 약간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 종목을 보면은 이오플로우, 에코프로, HPSP, 루닛, 동진세미캠, 윤성FNC, SPG, 미래나노텍, 알테오젠, 레이크머트리얼즈, SNS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엠텍, 카나리아바이오,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도 다 보면은 2차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 로봇 정도까지 한 4개의 업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간 이렇게 우리가 시총 상위주라든가 거래량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 중에 주가가 잘 갔던 종목들이 여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종목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4개의 업종,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이렇게 4개 업종 정도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아주 관심 갖고 샀다고 볼 수 있고요. 기관도 SM을 제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진영, 나라셀라, 루닛, PSK, 스튜디오 드래곤, 파라다이스, 디어유,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트리얼즈, HFR, 원익 QNC, 이오플로우, 대부시스터즈까지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SM하고 디어유 정도 빼면은 엔터를 팔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JYP 엔터 같은 종목은 또 샀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기관은요, 2차전지와 바이오 대형주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LNF 제일 많이 샀고요. 600억 원 정도 샀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507억 원 정도 샀고, 에코프로 BM 400억 정도 샀죠. 그리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러비스, 알테오젠, JYP 엔터테인먼트, 메디톡스, BH, 이오테크닉스, TEMC,
대주전자재료, WCP, ISC,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딱 세 업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뭐 JYP 엔터 정도, 펄어비스 정도, 게임하고 엔터 한 종목씩 포함된 거 말고는 대부분이 2차전지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연기금 보면 SM, YG 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원텍, 인텔리안테크, 두산테스나, PNT, 바이오니아, 루닛, 원익QNC, 아프리카TV, 클래시스, 동진세미캠, 대부시스터즈를 많이 팔았는데 엔터와 게임과 뭐 위성주도 보이고 2차전지와 바이오와 반도체와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오랜만에 WCP 132억 원어치를 샀네요. 연기금이. 그리고 LNF, JYP 엔터테인먼트, ISC, BH, 알테오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TEMC, 셀트리온 헬스케어, JO, 나노신소재, TSE, ABL 바이오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 이제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연기금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는 이제 엔터의 JYP 엔터가 좀 편애를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도 눈에 보이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들썩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조금 10만 원 정도 10만 원, 뭐 9만 원대 후반, 10만 원 이 언저리에서 살짝 이제 더 빠지기 좀 어려운 자리라는 그 신호를 좀 시장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들어왔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많이 보이고 그러네요. 개인들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에코프로를 제일 많이 팔았고 LNF, 에코프로 BM 역시 2차 전지 3인방을 가장 많이 팔았고 반대로 외국인 기관은 개인들 물량 받아서 많이 매수를 했고 그렇게 됐겠죠. 이오플로우,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HPSP, 동진세미캠, 윤성FNC, SPG, 카나리아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펄어비스, 미래나노텍. 자, 2차 전지하고 로봇도요. 지금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지난주에 이제 좀 반등하나 할 때 개인들이 툭툭 던져 놓은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이제 바이오 대형주들이 잘 가는구나라고 할 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가가 막 움직이진 않았는데 개인들이 물량 던지고 외국인 기관이 지난주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등하겠죠. 이렇게 물량을 교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개인들이 던지고 외국인 기관이 받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요.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SM을 제일 많이 샀네요. 그리고 진영, 나라셀라, 디어유, 골드NS, 파라다이스, 하나마이크론, HFR, 휴젤, 아진산업, 삼천당제약, 리노공업, 필롭틱스, 슈어소프트테크를 샀는데 골드NS 같은 종목 지난주 하한가 나오고 이랬을 때 또 하한가 따라잡기 어떤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위험한 그런 투자 위험한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불안한 느낌이 또 듭니다.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을 한번 잘 보시면 이제 이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끌고 이번 주 적어도 6월 둘째 주 그다음에 FOMC를 앞두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사 모으기 시작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손바뀜이 많이 생기고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세 개 업종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로봇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수급 상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